세계 3대 경제국인 일본의 중앙은행이 스위스의 뒤를 이어 깜짝 긴축카드를 꺼내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극단적으로 요동칠 꼬리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중앙은행이 예상을 깨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하면 시장은 훨씬 더 많이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혹은 다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의 압박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YCC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0% 부근으로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통화 완화 중 하나인 YCC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른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일본은행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 수준에서 맞춘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엔화 가치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기록적 엔저로 인해 일본은행도 긴축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영국 경제 컨설팅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일본은행이 결국 엔화를 어느 정도 지지하기 위해 금리 목표 범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며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수준에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시즈뱅크의 찰스 헨리 몬차우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화 약세로 아시아에서 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이웃한 주변국들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오르고 달러 표시 채무를 유지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그러면 국가 신용이 낮은 국가들은 디폴트할 리스크도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하면 캐리트레이드가 되감길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캐리트레이드란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의 채권과 통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금리의 엔화로 고금리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식인데 일본은행이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면 캐리트레이드가 대규모로 되감기며 위험 자산의 청산 위험이 커집니다. 몬차오 시즈뱅크 CIO에 따르면 일례로 올해 수익률이 35%에 달했지만 일본은행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이러한 전략은 갑자기 바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YCC 전략을 포기해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거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캐리트레이드가 갑자기 대규모로 되감겨 위험 자산의 청산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채금리의 인상으로 주식시장에도 패닉셀링이 일어나 미국 달러까지 매도 압박을 받아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을 수도 있다고 그는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금융사고는 위험 자산의 고통을 배가하고 리세션 리스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몬차오 CIO는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애써 아베노믹스를 부정하지 않지만 주변국들은 일본을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도 가스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할린2 사업 참가도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5일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폭염 속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에너지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극동 석유가스 개발 사업 사할린2의 운영회사를 러시아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주 통보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서방과 발맞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할린2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 등을 인수할 러시아 법인을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에 이달 1일 서명했습니다. 즉각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상사 등 사할린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은 러시아 정부 승인을 받아야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인을 거부하면 외국 기업은 지분을 환불받고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언급은 이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세계 1위인 일본은 전체 수입량의 10%를 사할린2에서 공급받습니다. 러시아산 LNG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일본 전체 전력의 3%에 해당합니다. 일본 에너지 산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지만 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는 애써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의 입장을 빌렸습니다. 푸틴의 전쟁 자금줄 차단을 위해 검토 중인 러시아산 석유 거래 가격의 상한 설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는 지난 3일 지금의 절반 정도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생각보다 큰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지금 태연한 척하지만 이미 경제발 대규모 쇼크가 진행되고 있고 가뜩이나 심한 원자재 대란에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일본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상황을 읽지 못하는 발언에 일본인들조차 일본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절전에 따른 국내 경제의 정체나 비용 증가, 개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논의를 정부는 시급히 해야 합니다. 만일 참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면 선거 후에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연료비 급등, 엔화 약세도 물론 원인의 일이기지만 전력 자유화와 화석연료 폐지 선언도 원인이죠. 몇 년 후에는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산유국들은 설비 투자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된다. 당신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자꾸 사겠다고 선언하면 주력 전력회사도 일본에 설비 투자를 할 리 없다. 대책도 없이 누구나 알기 쉬운 이러한 발언을 밀어붙인 것은 현 정부이고 이것만 봐도 전력 부족 상황이 되는 건 마땅하다. 화력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2020년 이후부터 최신 효율이 좋은 화력 발전소로 갱신해야 하지만 자금 조달과 탈탄소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쳐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결단력이 없는 현 정부는 앞을 내다볼 능력마저 없다. 엔화 약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세계 정세의 불투명감으로 인한 세계적인 달러 강세로 엔화 약세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다. 20년 만에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통화와의 20년 차트를 보면 별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비용은 물론 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의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야기.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이야기.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의 자유화. 그로 인해 불안정한 전력이 증가했다. 자연에너지를 포함해 뭐든지 서양식만 따라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악화한 것은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마구 외친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가구당 연간 1만 엔이나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지만 현재는 반대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실제로 독일 등도 전력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인상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맙소사, 전력 부족이야, 식량 부족이야. 가격이 오르면 정치도 언론도 이런 말을 즉석에서 떠들고 전문가들 상당수는 절전만이 해답이다. 식품 손실을 없애라는 등 일회성 대책만을 제시한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금방 잊혀져 버린다. 전력 예측의 근본에는 정치, 경제산업 그리고 인구를 지나치게 도쿄에 일극 집중한 데 있다. 이젠 방대한 전력을 도쿄에 공급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원전과 화력발전도 그 무리를 덮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일본이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워 각지의 전력 공급력에 맞춰 산업과 인구를 재배치해야 할 때다. 화력발전의 비용 증가 요인에는 불안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증가도 있습니다. 전력은 부족해도 남더라도 블랙아웃이 일어나므로 수급량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어 화력발전 가동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전력 부족은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조정 역할이 되는 화력발전의 가동률이 더욱 낮아지고 채산이 맞지 않는 화력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력 부족 현상이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력 및 경제력 부족은 화력발전의 적절한 갱신을 게을리해온 정권과 대형 전력회사가 초래한 실책입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